오늘은 이근 작가의 일념영원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원 제목은 일념영왕이고 주인공인 백소준의 목표는 오로지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독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조금 있는 소설인데 주인공이 겁많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진난만하고 사고뭉치라서 재미있게 봤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어른이 되는 것을 보는 맛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고아인 소년 백소준은 장수하기 위해 신선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덕담을 들으며 마을을 떠나자 사람들은 사고뭉치가 떠났다며 잔치를 벌이고 환호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저러는지 주인공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옛날에 소준의 조상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선인을 치료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보답으로 작은 주머니를 받았는데 사용하면 천둥번개가 치면서 신호를 보내면 선인이 와서 문파에 가입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소준이 산에 올라가 주머니를 열고 천둥번개를 일으키니 선인 이청우가 날아와 백시 가문인 걸 확인하고 하늘을 날아서 데리고 갑니다. 영계종은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상당한 영향력과 두려움을 떨치고 있는 문파입니다. 이청우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소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걸 파악하고는 영계종 내에 식당 일을 하는 불주방에 데려다주고 떠납니다. 9번째 사제로 들어가게 된 소준은 불주방의 전통인 솥을 골라야 했는데 창고 구석에 있는 거북이 등껍질같이 생긴 작은 솥을 고릅니다. 영계종에서 제공해주는 대나무 책 한 권에는 응기를 수행하는 공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고 조금 수행해보다 잠이 듭니다. 다음날 허보성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7년 동안 대기하던 불주방에 소준이 들어갔다며 시비를 겁니다. 응기 이성인 허보성이 결투를 신청하지만 불주방에 사형들이 나타나 원한을 품고 도망칩니다. 며칠 후 저녁에 사형들과 함께 모여서 문파의 장로가 먹으려고 보관한 100년 된 영지버섯을 나누어 먹는데 불주방 사람들은 영계종 윗사람들의 약초들을 한 번씩 몰래 빼돌리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허보성이 여길 들어오려고 7년 동안 노력했고 이청우가 소준을 불주방에 보낸 게 나름 신경 써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주방 사람들은 서로 잘 챙겨주는데 막내인 소준에게도 영혼의 쌀이라는 귀한 영약을 줍니다. 제가 여태 읽어본 다른 선엽소설들은 같은 소속인데도 시기질투만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일념영원은 그나마 가장 정상적인 문파를 그려낸 것 같습니다. 국내 무협소설들은 문파 내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더라도 큰 사건에는 단합력을 보여주는데 선엽소설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도가 지나친 모습이 자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소준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 덩치가 커져 있었고 온몸에 불순물들이 나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응기일성을 달성합니다. 사형들이 준 영혼의 쌀을 작은 솥으로 요리하니까 쌀의 문양이 생긴 걸 보고 조사를 해보니 이 작은 솥이 특별한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계종 선조의 보물인 작은 솥을 기갑정이라고 이름 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 다른 물건들을 재련해서 등급을 높여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소준은 사형들과 먹고 마시면서 놀기만 하고 수행을 안 해서 아직 응기일성이었습니다. 이 점도 다른 선엽 주인공들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 같은 성격이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겁 많고 소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 허보성에게 맞을까봐 몇 달 동안 불주방 구역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음식 재료를 사러 간 사형을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허보성에게 들켜서 달아납니다. 다행히 불주방까지 도망치고 소준은 죽음의 위기를 느껴서 필사적으로 수행을 시작합니다. 무려 2달 동안 쉬지 않고 수행만 하더니 응기이성을 달성합니다. 영계종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응기이성을 달성하여 주위 사람들의 놀라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소준은 허보성과 같은 경지라서 불안감을 느껴 다시 수행에 매진하게 되는데 보관하던 영혼의 쌀을 삼키고 다시 2달 후에 응기삼성을 돌파합니다. 이런 걸 보면 장수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소준은 목숨과 관련된 일이면 끈기를 보여주고 재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허보성이 여러 명의 사형들을 데리고 소준과 싸우자고 합니다. 소준은 난생 처음으로 허보성과 싸우게 되는데 들고 있던 목검을 휘두르자 검이 백마로 변해 날아갑니다. 놀란 허보성이 나무 뒤에 숨어보지만 한쪽 어깨를 관통당해 쓰러집니다. 소준은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이고 달려들어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응기삼성의 실력을 보여주자 허보성의 사형들도 폭권을 하며 존중해주고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허보성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서 종문 내에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닙니다. 여러 임무를 알려주는 커다란 비석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살펴보니 약초 3가지를 구하는 임무인데 보상이 1년의 수명을 늘려주는 장수단이었습니다. 약초를 파는 곳에 가보니 너무 비싸서 고민하던 중에 종문이 외문제자 시험이 다가왔는데 응기삼성부터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불주방에서는 약초들을 조금씩 빼돌려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외문제자보다 더 혜택이 좋아서 사형들이 지금까지 시험을 안 봤는데 소준은 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자고 말합니다. 산 정상까지 먼저 올라가는 시험인데 자신과 사형들의 뛰어난 실력으로 치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시험자들이 외문제자가 되기 위해 경매까지 벌어져서 많은 재물을 벌어들입니다. 소준은 결국 재물로 약초를 사서 장수단을 얻게 되었고 오로지 오래 살기만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서 소설 제목이 일념영원인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종문에 퍼지고 소준을 데려온 이청우는 강제로 외문제자 승급을 시키고 데리고 갑니다. 향운산 소속의 외문제자로 승급되면서 새로운 공법을 고를 수 있는데 공법 보관소인 장경각에서 불사장생공이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관리자의 말을 무시하고 수련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고통에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던 장수단을 먹고 불사장생공을 수련하면서 응기사성을 달성합니다. 겁도 많고 소심하지만 수명에 관련되면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를 보여주는 주인공입니다. 약사가 되어서 수명 늘리는 영약을 만들려고 이제 약초들을 외워가면서 공부합니다. 만약각이라는 곳은 수많은 약초를 주어진 시간 안에 써내야 하는데 비석에는 자동으로 1위의 문양이 새겨집니다. 주신이는 이청우의 제자이면서 내문제자인데 만약각에 세워진 10개의 비석 중에 8개의 비석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소준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1위를 하나씩 내주게 되는데 소심한 소준은 1위를 하면서도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들킬까봐 거북이 등껍질 문양을 비석에 나타나게 하면서도 이를 숨깁니다. 약초도 외우면서 불사장생공도 수련하고 있는데 초기를 지나니까 허기가 지면서 계속 배가 고픈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소준은 마침 외출한 이청우가 키우는 영물인 꼬리닭들을 몰래 잡아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해 나갑니다. 어느 날 주신이는 스승님의 꼬리닭을 훔친 범인을 잡으려고 방어력을 올려주는 옥패를 보상으로 겁니다. 이때 소준은 약삭빠르게 감시조를 편성하자고 그녀에게 의견을 내면서 마음을 얻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신도 감시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전보다 더 쉽게 순찰하면서 닭을 훔치는데 사람들은 신출귀몰한 이 도둑을 광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준의 목적도 모르고 주신이는 열심히 순찰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옥패를 넘겨줍니다. 이제 이청우의 닭들도 병아리밖에 안 남아서 다른 장로가 키우는 자정산에 있는 꼬리닭을 노립니다. 자정산의 꼬리닭을 예전 불주방 사형과 나눠 먹으며 망보는 사형과 훔치는 소준으로 더 빠르게 잡아먹습니다. 청운산도 이 방법으로 모두 잡아먹고 수행에 전념하면서 응기오성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청우가 외출을 마치고 종파에 돌아옵니다. 닭들이 없어진 것에 소준이 닭다리를 입에 넣는 걸 목격하고는 3개월 후에 있는 외문제자 결투 시합을 강제로 참가시킵니다. 그러고는 오이 안에 못 들면 무시무시한 뱀굴에서 독을 채취하는 일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청우도 어느 정도 소준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이런 방법이 통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엽소설들과 다른 점이 많은데 일단 종파의 사람들끼리 시기질투는 조금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고 주인공 백소준이 사고뭉치라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겁이 많은 성격 때문에 독자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문제자 결투 시합 때도 겁 많은 소준은 보호막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고 상대방이 때리다 지쳐서 승리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처럼 겁이 많다는 성격을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때도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한 이청우도 소준을 은근히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말썽꾸러기가 어디로 튈지 지켜보는 맛이 있는 소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방지축 애같은 백소준의 성격과 행동들을 재미로 보는지 못 참는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